명제 중에서 특별한 모양을 가진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종류는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명제는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조건이고요. 이것도 조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먼저 들고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이거이면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앞에 있는 것도 조건에 해당하고요. 요 뒤에 있는 것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조건 두 개가 있는데,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이고요. 결론을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여기선 조건 두 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복잡한 또는 철학적인 해석을 본다고 한다면 아주 논리적으로 복잡한 어떤 구성을 가진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명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꼬리를 물고서 만들어지는 명제, 명제에 꼬리를 물고서 만들어지는 명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라고 할 때 이 P라는 것도 조건이고 Q라는 것도 조건입니다. 조건 두 개로서 하나의 명제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화살표를 그러니까 가정을 나타내는 결론을 나타내는 그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습니다. 특별히 P이면 Q이다라는 것이요 참인 것으로 결정이 나져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하되 줄 두 개를 그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줄이 두 개 그어져 있다면 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참이다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 참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을 좀 더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쓰면 이것이다가, 참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첫 번째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말합니다. 요 안에 있는 어떤 숫자, 0 같은 숫자이면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뒤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2까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이었고 결론을 나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요 앞에 가정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전부 다 생각해 볼 때 그게 결론에 다 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인 명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모든 원소로 포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집합이 여기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것이요 참이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기호로는요 줄 두 개를 그어서 화살표를 하여서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보기를 하나 더 들어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 있는 진리집합이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에 속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X는요 여기 진리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Q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 말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말로 해석을 하자면 조건 P를 만족하면은 조건 Q를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각각이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조건 두 개가요 P이면 Q다도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P가 Q에도 속하고 P가 Q에도 속하고 Q가 P에도 속하는 거 이걸 우리가 P와 Q가 같아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P가 Q에 속하고 Q가 P에 속한다면 P와 Q는 같다라고 하면서 화살표 기호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또는 우리 이것을 상등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상등, 똑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를 들면서도 그런 기호를 써봤네요. 요런 표현과 요런 표현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반대로 P이면 Q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현을 하는군요. 이건 거짓이라는 명제를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명제긴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인 것이고 거짓인 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의 어떤 관계를 우린 요거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되느냐면, P라는 것이요, Q에 속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느냐면, 내가 벤 다이그램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요, 포함되는 거예요. P이고, 요게 Q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P가 Q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포함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Q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참인 명제였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한 번 더 언급하면, 이렇게 되면 참인 명제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짓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Q에 속하지 않고, 살짝 삐져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거짓인 명제가 되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되게 하는 부분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 P 차집합 Q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짓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P 차집합 Q.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까? 이쪽에 한번 더 표현해 볼게요. 자, P에는 포함이 되는데 Q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부분이 곧요, 우리가,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은, P, 차집합 Q,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명제를 더 다룰 겁니다. 자,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자, 그것의 역인 명제와 대우인 명제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더 다룰 겁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의 역이다라는 것은요. 자, 역이다라는 것은 뭐냐? 자, 대충 감이 오죠? 자, 역이다라는 것은 결론과 가정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P명 Q이다가 원래 명제였는데 역명제라는 것은 Q이면 P이다라는 것으로서 뒤바꿔 놓았죠. 이것을 우리는 역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거짓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별도예요. 완전히 별도입니다. 자, 그런데 대우명제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었다면 그것을 대우명제한 것도 참이 되고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갖다 붙입니다. not Q이다이면 not P이다. 가정은 결론으로 가져오고 결론은 가정으로 가져가는데 그 진리값을 반대로 바꾸어서 가져옵니다. 진리값이 아니라 그 부정을 하여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로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을 우리는요, 대우명제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참이면 이것도 참이 되고, 이것이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것이 참이다라고 한다면 P가 Q에 속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집합에서 생각해 볼 때, Q의 여집합이면 P의 여집합이다가 성립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건으로, 명제로 다시 표현을 바꿔주면은요, Q의 여집합을 not Q라고 쓸 수 있고, P의 여집합을요, not P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말은, not Q이면 not P가 참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면은, Q 여집합이다라는 것이면 Q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이 참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P가 Q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같은 진리값을 가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x가 1이다이면 x제곱이 1이다이다. 이거 참인 거 맞죠? 논리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x가 1이면 x에 1을 넣었을 때 1 되는 건 맞지요. 자, 근데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진리집합은 1이고요. 두 번째 것의 진리집합은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것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명제를 살펴보면 결론을 가정에 가져왔고 가정을 결론에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x제곱이 1이다 라고 하면은 x는 1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짓이 되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레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죠? 자, 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우명제로 한번 와볼게요. 대우명제는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져왔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에 가져온 것을 대우명제라 그러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참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기는 합시다. x제곱이 1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1도 아니요, 마이너스 1도 아니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이 1이 아니라는 소리 안에는 x가 1이 아니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명제가 참이면 영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본명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명제는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장에 따라서 명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본명제하고 대우명제는요, 그 진리값이 항상 일치합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먼저 한번 풀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이 0이 아니다이면은 이것도 0이 아니다이가 참이래요. 그것이 참이라 하게끔 하는 그런 A를 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명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우명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써야 되죠. 결론을 부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결론을 부정해서 나 P다. 자, 이게 그러면 참인 것입니다. 이게 참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참인 것이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표현해주면 not q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x-1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거 이면은 x제곱 ax 플러스 1이요. 0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요. 자, 얘네의 대우명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인 것이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x가 1이다 이면은 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a가 0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이면은 자, 결론이 뭐가 내려집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명제하고 대우명제하고는요, 같은 진리값을 가진다.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